자, 오늘 시간에는 한중일의 그 관계를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면 어떤 관계로 비유할 수 있을까? 자, 이걸 한번 그려보면 중국이라는 나라 땅만 큰 게 아니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많은 이유는 중국의 이 거대한 강들이 인구를 끌어모은 거예요. 당시에는 농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수렵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주로 그냥 그 숲에 가서 그냥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시대는 숲이 중요한 생활의 무대였어요. 그 뒤에 이제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는 달라져요. 농업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은 거대강 하류의 정을 이동. 왜 여기로 이동하느냐? 강 하류에 대단한 범람원이 형성되죠. 그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평야가 형성되고 여기에는 엄청난 농토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도시가 형성돼요. 그 세계 4대 문명지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예. 그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 있죠. 나일 강 있는 데 있죠. 또 어디 있어요? 인더스 강 있는 데 있죠. 그 다음에는 황하강 있는 데 있죠. 왜 강 있는 데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수렵을 하든 채취를 하든 이런 생활에서 농업 시대로 변화오면서 그 농업 시대에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우선적으로는 농토가 큰 데를 찾아요. 그 도시가 다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 강 위주로 이렇게 발생을 다 하게 되니까 중국 땅을 보면 우리가 흔히 중원이란 말하면은 여기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회수라는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강이라고 해서 양자강이 있어요. 그럼 요 지역, 여기 한강이라는 또 강이 하나 있는데 요 지역이 서로 중원인데 왜 여기가 중요하느냐? 여기가 엄청난 하복평야라는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곡식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일로 다 모여들죠. 예. 모여드니까 여기는 곡식 창고가 돼요.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가 뭘 먹으면 우리 곡식 창고는 무엇입니까? 위죠, 위. 그죠? 여기가 바로 사람 인체로 하면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형성되고 이 곡식 창고가 형성되는 이 곳에서 주로 문명이 발달해요. 네. 그럼 이 문명들이 주로 이런 데서 발달하고 여기에는 작은 강들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크게 작겠죠. 그리고 여기서 발달된 문명들은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고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흘러나가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위라면 여기는 뭘까요? 위 뒤로 소장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북경이라든지 하북성 지역 이쪽은 소장, 이쪽은 대장, 그 다음에 여기 대장의 막바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장의 막바지에 해당해요. 대장의 막바지가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직장. 직장. 그 동아시아 문명권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그건 바로 직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은, 자, 이게 대장은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소장에서 다 소화시키고 대장을 거쳐가면 직장에 오면은 여기 뭐가 남죠? 변이 있는 곳이죠. 변은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쑥배를 만드는 게 좋아요? 빨리 빼는 게 좋아요? 빨리 빼죠. 그래서 한국 사람 뭡니까? 빨리 빼야 돼. 빨리 물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외제를 좋아해. 왜? 계속 들어오니까. 그럼 계속 내보내니까 외제 좋아하고 새 것 좋아하는 문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똥을 싸요? 그럼 얘 뭐예요? 똥을 줘. 이게 일본의 문화는 동아시아 문명의 똥이에요. 근데 이 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기가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문명의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일본이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은 여기 있는 모든 문화가 다 모여 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그 일본 애들은 축척을 해요. 변화가 별로 안 돼요. 그 일본 애들의 성향이 어때요? 하나 하면은 끝까지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농사 지으면 자식 보고 뭐라고 해요? 이는 농사 짓지 마라. 이런데 얘들은 어때요? 자기가 국수 빼면 자손한테 국수 빼게 하죠. 이런 것처럼 일본은 문화 차곡차곡 모으는 문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급하지가 않아요. 예. 모여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화장실이라 하는 것이 아주 더러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동아시아 문명이 다 축적된 곳이에요. 여기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얘들은 이걸 다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봐요.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양적인 습관이라든지 일본에 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비유할 때는 여기가 위고 그리고 여기가 문화적 생산, 문화의 위라면 이거 위로 오면서 소장, 대장을 두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지금 고구려 지역, 여기가 대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장은 꿀떡꿀떡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문화가 세밀해요. 근데 대장에 오면은 이제 웬만한 거 다 걸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문화가 좀 거칠죠. 예, 그리고 좀 뭔가 이게 이 황야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고구려 문명이 좀 그래요. 세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내려오면 직장에 내려오면 이제 걸릴 거 다 걸르고 똥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일단은 완전히 이제는 내보낼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보내고 나면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들은 여기서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비교하자면, 그다음에 국민성을 비교하자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곡식 창고가 넉넉하다 보니까 대국적인 면모를 보이죠. 예. 그런데 창고가 크면 도둑놈이 들끓어요. 도둑놈이 들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중국의 왕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전부 노린자의 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서 전부 다 언제 자기가 주인이 될 거면 노리니까 이게 왕조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산만 잔뜩 있죠. 예. 그래서 그나마 대장 지역에 해당하는 만주 지역은 평야라도 잔뜩 넓은데 여기는 뭡니까? 추위가 심하고 기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살 수 없는데 땅덩어리만 크지 사람은 적은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이 이렇게 넓지만은 소장에 비해서는 세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란 말이죠. 예. 그런 어떤 성향을 가는데, 자,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오면 여기가 붙어 있는데 완전히 산악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웠다면 500년이야, 왕조가. 길게는 막 1000년도가. 예, 왜 그럴까? 별로 이렇게 여기를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곳이 아니에요. 예. 이 똥만 가득 차 있는 직장이 좋겠어요? 산악 지역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를 유일하게 노리는 놈들이 누구냐? 얘들과 더한 얘들이 노리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끊임없이 대륙으로 가고 싶은 건데 그 발판이 되는 게 바로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도 노렸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노리고, 또 우리가 구한말에 또 노리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여기를 노려서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차지하는 게 얘네들이 수건이에요. 예, 누구나 다. 그래서 일본의 최대 영웅은 바로 여기를 장악한, 그런 자기들의 왕이 최대 영웅이죠. 예, 그래서 얘들은 지금도 그 일제시대, 강점시대, 제국주의 시대를 꿈꾸고 염원하고 자기들의 꿈꾸던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아예 그냥 아베의 수상이 났어가지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나라였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현상이 이 지형적인 문제에서 사실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의미에서 임진왜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임진왜란, 한중일 관계에서 임진왜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댁에 임진왜란 그러면 일본 놈들이 그냥 대륙을 장악하기 위해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굉장히 색다른 의미가 있어요. 임진왜란이 뭐냐면 1543년에 일본의 규슈 앞바다에
포르투갈 상선이 와요. 그 포르투갈 상선이 일본에게 무기를 팔아요. 그 무기가 뭐냐? 철포예요. 이 철포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해요? 총. 이 조총이에요. 네, 이 조총이에요. 근데 이 철포를 팝니다. 이 철포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화약 플러스 하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약은 어디서 개발된 거죠? 중국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중국에서 만든 화약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하포를 업어가지고 개인 총으로 만들어져서 온 것이 조총이죠. 그리고 이 포르투갈 상선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문화가 여기서 이렇게 흘렀는데 이게 서양이 등장하면서 바뀐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중일의 문화에 이번 중국 쪽에서 이게 입인데 들어왔는데 여기가 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화장실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제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서 문화가 일어나니까 여기가 제일 잘 살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고 1, 2, 3이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1번이 되고 3번이 되는 것은 역전이 됩니다. 서양의 시대가 됩니다. 서양 문화가 더 서양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양의 무기가 더 강해지면서 그럼 임진왜란 뭐냐 하면 이 서양의 무기를 받아가지고 이 군대에 생활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항로봉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항로봉 위에 바깥 화장실이 있고 안 화장실인데 겨울에 안에 화장실 잘 못 써요. 바깥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들어가서 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어요. 얼으면 이게 했다가 여기 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어서 툭 튀어 올라온다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잘못해서 싸면은 이게 찔린단 말이지. 얘가 뭐냐면 똥탑이에요. 네, 얘가 똥탑이에요. 똥탑 알아요?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네, 똥탑이에요. 이 똥탑이 바로 얘야. 일본 애들이 동아시아 몸이 똥탑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총이 들어오자 이 똥탑이 여기를 팍 찌른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네. 우리가 항문이잖아요. 네. 직장인 항문을 똥탑 찌른 거지. 그러니까는 임진왜란은 이 시절에 일어난 이 일종의 치질.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가 입이 되는 과정에서 얘가 불쑥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마치 왜 우리가 화산 폭발하면 바다에서 쑥 올라오듯이 이 새로운 어떤 기류가 형성된 거죠. 그게 첫 번째 시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임진왜란 후에 엄청난 우리 고통을 받죠.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치질에 걸린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 치질에 걸리면 어때요? 아니 그 항문이 아파 잘 앉지도 못하고 어거적거리고 걸어다니고 자꾸 피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다가 여기가 점점점 서양의 몸통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소위 똥탑이 아니고 입으로 변하면서 여기를 찢어서 목구멍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구멍이 돼버린 거야. 직장인데. 원래 직장이었는데 이제 목구멍으로 변한 거죠. 이게 시초가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임진왜란이 실패하죠. 근데 이 임진왜란에 일본의 군대가 17만 명이 와요. 일본 섬나라죠. 이 섬나라면 해군이 강할까요? 육군이 강할까요? 그 흔히 해군이 강하다 생각하죠. 일본의 전쟁 해전이 거의 없어요. 다 육전이에요. 왜냐? 일본에게 있어서는 그 지역이 일본의 그 본슈라든지 규슈라든지 그 지역이 자기들이 천하예요. 그 안에서 해전이 거의 일어나잖아요. 육군이 아주 발달하고 해군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시에 우리 조선은 어떤가? 조선은 해군이 강했을까요? 육군이 강했을까요? 해군이 강했어요. 왜 강했느냐? 일본 애들이 고려시대부터 줄기차게 왜군을 보내가지고 우리 해군을 단련시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본 애들 때문에 남쪽에는 해군이 강하고 북쪽에는 육군이 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육군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우리 너무 위험한 거야. 왜? 남쪽에는 해군만 강하지 육군은 엉망이거든. 우리는 육군은 거의 다 북쪽에 배치돼 있거든. 예, 대륙 쪽에서 침략하는 거. 얘들은 바다를 건너니까 이쪽은 어쨌든 해군을 강화시켜놔야 돼. 그러니까 이순신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뛰어난 해군 장사인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랫동안 단련해온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이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혼자 말이지 뭔가 나 혼자 강해질 거야 어느 날 순간에 막 나타난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말하자면 우리 배가 좀 특이하죠. 우리 판옥선 같은 경우는 2층배예요. 이 판옥선이 재밌는 게 판옥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에서 노를 젓고 위에서 싸워요. 그런데 이 1번 배는 어떠냐면 1번 배는 1층짜리야. 노를 젓고 여기서 싸워요. 그러면 이 섞이죠. 그럼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높은 데 싸우는 게 유리해요. 낮은 데 싸우는 게 유리해요. 높은 데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덩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엄청 커야죠. 그러니까 부딪혀도 이기고 싸워도 이기고 그 다음에는 이 조선의 배는 일본 배는 천드선이라 그래가 밑이 뾰족한 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은 주변 바다가 좀 깊어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밑이 뾰족한 배를 만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밑이 뾰족한 데는 평저선이라. 왜 평저선이냐? 우리 서해안을 보세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엄청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얕죠. 그리고 이게 강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전부 다 수온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뭡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곡식이잖아요. 그걸 실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한양으로 옮겨가려면은 배로 다. 그게 좋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갯벌로 지나갔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밑이 평평해야 돼.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이 속도가 느리니까 일본 배가 와가지고 속도 빠른 놈들이 막 노락질해가지고 하고 도망가면 뻔히 눈앞에 보고도 못 잡아요. 그래서 외국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잡았을까? 고민을 한 거죠. 우리 느리니까. 와, 쟤를 갖다가 먼 데서 잡아야겠다. 그래서 함포를 개발합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배에 포를 잡죠. 그게 최무순이 그게 포를 만들어 먼 데서 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보니까는 이상하게 우리 해군은 하나도 뭐 죽은 사람 별로 없고 일본 애들은 잔뜩 죽죠. 왜냐하면 먼 데서 원거리를 포수화되니까. 그러니까는 걔들은 그 당시 포라는 게 팍 터지는 게 아니고 쇳덩어리가 날아가가지고 그 배를 갖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침몰하죠. 이제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당시의 이 해군 능력은 일본보다 훨씬 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상륙을 해버렸잖아요. 상륙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병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16만 병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의 창은 일본이 이게 육전을 많이 하고 걔네들은 성곽이 생긴 게 이렇게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보고 창을 찌르겠죠. 창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본의 창 길이는 6m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창 길이 2m 50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창길이에서. 거기다가 걔네들은 우리는 화살로 싸우지만 걔들은 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신식 군대가 16만 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조선으로서는 상대가 안 돼.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 그 당시에 명나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승리했을까? 바로 우리의 산천 때문에 강하고 저기 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긴 거예요. 예. 말하자면 무기는 발달돼 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도안을 해야 되면 배가 필요하고 배가 안 되면 뭡니까? 다리를 놔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계속 걸리니까 얘네들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길이 좁기 때문에 이 식량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배로 올라와야 되는데 해군이 막혔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격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때 조선을 무너뜨리고 걔네들이 명나라로 들어갔다. 그럼 명이 망했죠. 명나라 부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이 누구에게 망했어요? 여진족에게 망했어요. 당시에 여진족 군대라는 건 한 뭐 기껏 해야지 뭐 2만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예요. 걔들은 졌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명나라로 들어갔으면 명은 일본 군대를 지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뭐 사람 거친 지형이잖아요. 예. 강이 있고 또 높은 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진격을 못하죠. 서울까지는 20일 만에 갔는데 그 뒤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한번 실패를 했죠. 그 200년 뒤에 또 쳐들어와요. 예. 그러고 나서 뭐가 터집니까? 청일전쟁이 터지죠. 그 청일전쟁에서 이겨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대륙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수백 년 만에 자기들의 수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똥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개발하려고 애쓰지 않는 나라예요. 엄청난 충격이 있지 않는 한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양이 이쪽 바다로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자기들에게 막 포를 쏘아대고 그냥 한포 외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페리라는 놈이 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포 쏘아대고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도 흉내를 내요.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는 요동을 침략하고 그리고 나중에 쌍하이를 침략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엄청난 곡식들을 어떻게 장악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한중일의 지형적인 어떠한 이러한 것이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서양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그래서 서양이라는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동양, 즉 동아시아 지역에 충격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세 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에요. 이게 뭐 유럽의 전체 인구를 다 합한 것보다 몇 배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거대한 땅덩어리 속에 우리가 그 하나로 있는 거고 이건 사람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계속 직장 역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어가지고 목구멍 역할로 바뀌어버리고 일본이 입이 된 사건.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식민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이해해야만이 이게 이 뭐랄까 한중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한중일 간에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는 어떤 질을 보면 완투셀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자본주의 세계가 막 확충이 돼가지고 시장 중심으로 커가고 있잖아요. 이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이 계속해서 발달해서 한 200~300년 되면 여기에 중심이 되는 시장이 다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처럼 또 돼요. 과거처럼. 예. 일본은 말하자면 서양이라는 새로운 어떤 문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새 시대를 여는데 하나의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서서히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현상이에요. 예. 미국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지금 그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끊임없이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가 다시 옛날처럼 위구시를 할까 그게 두려운 거죠. 예. 그럼 자기들이 발붙일 것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동양이 커지고 그 현재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크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데가 아시아 지역이라는 데가 인구는 많이 사는데 시장을 운용할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여기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 운용 능력이 발생하면은 시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히려 서양이 동양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그런 시대를 이행 중이에요. 거대한 역사 과정에서 보면 이 100년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뒤가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는 그 영토가 넓고 그리고 시장이 큰 곳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지형의 그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역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적 위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미가 좀 있나요?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